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답답한 사연입니다. 한 며느리가 시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시부모님이 계속 해외여행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돈은 한 푼도 안 내십니다. 신행 갔을 때 다음에는 우리도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부부 여행 갈 때마다 부모님께 꼬박꼬박 보고합니다. 그러면 시부모님이 눈치를 주십니다. 결국 형님네가 일본 여행을 모시고 갔는데 시부모님이 환전해 가신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30만 원입니다. 항공권과 숙소는 형님네가 다 끊어줬는데 말이죠. 며느리가 참다 못해 남편에게 쏘아 붙였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진짜 예의 없다. 도대체 누가 예의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결혼한 며느리입니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시부모님이 계속 해외여행 가자고 하셔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시부모님이 돈을 보태주시면 모를까 한 푼도 안 보태주시면서 계속 해외여행 타령을 하십니다. 요즘도 이런 시부모님이 계시냐고 묻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이서 여행을 안 다니시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친구분들과 해외여행, 국내 여행을 다니십니다. 결혼 전에는 아들들이 모시고 가족 여행도 몇 번이나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식들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결혼할 때도 돈 한 푼 안 보태주셨습니다. 오히려 빌려주고 다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첫 해외여행 타령은 신행 갔을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 결혼을 해서 코로나 끝나고 뒤늦게 간 신행이었습니다. 거기 다녀오고 나니 시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도 같이 가자. 나도 꼭 가고 싶다. 남편은 매번 부부 여행을 꼬박꼬박 부모님께 보고합니다. 그때마다 시부모님이 눈치를 주십니다. 눈치 아닌 눈치를 주십니다. 사연자분은 말합니다. 돈 있어도 저희 가족만 가고 싶다고 합니다. 굳이 같이 가고 싶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유일한 낙인데 그것마저 시부모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다들 빚 갚느라 정신없는 거 뻔히 아시면서도 시부모님은 계속 여행 가자고 하십니다. 이번에도 노래를 부르시다가 결국 형님네가 일본 여행을 모시고 가셨습니다. 숙소와 항공권을 다 형님네가 끊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경비는 얼마나 챙겨 가셨을까요? 30만 원을 환전해 가셨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은 참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진짜 눈치 없다. 자식들 다들 형편 뻔히 아시면서 진짜 염치 눈치 없이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 하신다. 아무도 안 가고 싶어 하는데 두 분 욕심에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진짜 예의 없다. 사연자분은 말합니다. 진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요즘 이런 시부모님이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부모님은 1년에 한 번씩 친구분들과 여행을 다니십니다. 해외여행도 가시고 국내 여행도 가십니다. 그러니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입니다. 결혼 전에는 아들들이 모시고 가족 여행을 몇 번 다녀오셨습니다. 그때는 좋으셨을 겁니다. 자식들이 모시고 여행을 가니까요. 하지만 아들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각자 가정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했습니다. 아니, 독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여전히 자식들이 모시고 여행 가기를 원하십니다. 친구분들과도 가시지만 자식들과도 가고 싶으신 겁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돈을 보태주시지 않으면서 계속 가자고만 하십니다. 경비는 자식들이 다 부담하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 형편을 아시면서도 그러신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보태주셨습니다. 빌려주고 다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다들 빚 갚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도 계속 여행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눈치를 주십니다. 사연자분 부부는 맞벌이입니다. 바쁘게 일합니다. 유일한 낙이 부부끼리 가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행 갈 때마다 부모님께 보고를 합니다. 왜 보고를 할까요? 아마 효도하는 마음에서일 겁니다. 부모님께 자기 생활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부모님이 눈치를 주시게 만듭니다. 너희는 여행을 가면서 우리는 안 모시고 가냐는 뉘앙스인 거죠. 그래서 결국 형님네가 일본 여행을 모시고 가셨습니다. 항공권과 숙소를 다 예약해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일까요? 일본 여행이면 1인당 항공권이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합니다. 두 분이면 6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숙소도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합니다. 4박 5일이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항공권과 숙소만 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듭니다. 그걸 형님네가 다 부담한 겁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경비로 얼마를 챙겨 가셨을까요? 30만 원입니다. 두 분이서 4박 5일 여행하는데 30만 원입니다. 일본에서 하루 식비가 최소 1인당 3만 원에서 5만 원은 합니다. 두 분이면 6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4박 5일이면 24만 원에서 40만 원입니다. 식비만 해도 30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통비, 입장료, 쇼핑 이런 걸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결국 형님네가 또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식사할 때마다, 택시 탈 때마다, 뭐 살 때마다 형님네가 내야 합니다. 이게 공평할까요? 형님네도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들 빚 갚느라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여행 경비를 다 부담해야 합니다. 사연자분이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한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고, 부모님이 너무 눈치 없으시다고, 자식들 형편을 아시면서 왜 이러시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뭡니까? 당신 진짜 예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내가 잘못 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말을 한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들 형편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 편만 듭니다. 아내를 예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남편이 할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시부모님과 남편 모두 잘못했습니다. 먼저 시부모님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식들 형편을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보태주셨습니다. 빌려주고 다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다들 빚 갚느라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도 계속 여행 가자고 하십니다. 경비는 자식들이 다 부담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면 최소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힘든 걸 아시면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부모님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부담을 더 주십니다. 여행 가자고 하시고 경비는 자식들이 내라고 하십니다. 둘째, 본인들은 친구분들과 여행을 다니십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국내 여행을 다니십니다. 그러면 여행을 즐기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본인들끼리 다니시면 됩니다. 굳이 자식들과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들과 가고 싶으시면 경비를 본인들이 부담하시든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자식들과 가고 싶으신데 경비는 자식들이 내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셋째, 경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일본 여행에 30만 원만 환전해 가셨습니다. 항공권과 숙소를 자식이 다 예약해 줬는데 경비는 30만 원밖에 안 챙겨 가신 겁니다. 이게 부모가 할 행동입니까? 자식이 항공권과 숙소를 부담해 줬으면 최소한 경비는 넉넉히 챙겨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시부모님은 30만 원만 챙겨 가셨습니다. 결국 또 자식이 부담하게 만드는 겁니다. 넷째, 눈치를 주십니다. 며느리 부부가 여행 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눈치를 주십니다. 눈치 아닌 눈치를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젊은 부부가 여행 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맞벌이 부부가 힘들게 일하다가 휴가 내서 여행 가는 건데 왜 눈치를 주십니까? 우리는 안 모시고 가냐는 뉘앙스를 풍기시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할 행동입니까? 다섯째, 자식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안 가고 싶어 합니다. 다들 형편이 어려워서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고 하십니다.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건 상관없으십니다. 본인들이 가고 싶으니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태도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배려해야 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물러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부모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다음으로 남편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부 여행을 부모님께 꼬박꼬박 보고합니다. 이게 필요한 행동입니까? 부부끼리 여행 가는 건데 왜 부모님께 보고를 합니까? 물론 효도하는 마음에서일 겁니다.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님이 눈치를 주시게 만듭니다. 남편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께 여행 간다고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우리도 가고 싶다고 하실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보고를 합니다. 이게 아내를 배려하는 행동입니까? 둘째, 아내 편을 들지 않습니다. 아내가 정당한 지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 형편을 고려하지 않으신다고 너무 눈치 없으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말입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들 형편을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예의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님 편만 듭니다. 이게 남편이 할 행동입니까? 결혼하면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정당한 지적을 했을 때는 배우자 편을 들어야 합니다. 셋째,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여행 가자고 하십니다. 자식들이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상황을 남편이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같이 여행 가기가 힘듭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모시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부모님께 여행 간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더 가고 싶어 하시게 만듭니다. 넷째,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내는 맞벌이로 힘들게 일합니다. 유일한 낙이 부부 여행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시부모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남편은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내를 예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연자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왜 시부모님과 여행 가고 싶지 않은지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 부모님이 나쁜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형편이 어렵습니다. 빚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여행 경비를 부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맞벌이로 힘들게 일하는데 유일한 휴식이 부부 여행입니다. 그마저도 부모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니 스트레스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부부 여행을 부모님께 보고하지 말라고요. 그게 부모님이 눈치를 주시게 만든다고,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남편이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게 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직접 말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게 낫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 저희 형편이 어렵습니다. 빚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여행을 모시고 가고 싶지만 지금은 힘듭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섭섭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 형편을 고려해 주세요.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보태 주셨으면 지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마세요. 여행을 가고 싶으시면 본인들끼리 가세요. 친구분들과도 1년에 한 번씩 가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굳이 자식들과 가고 싶으시면 경비를 본인들이 부담하세요. 자식들이 항공권과 숙소를 부담해 줬으면 최소한 경비는 넉넉히 챙겨가세요. 30만 원만 환전해 가시면 결국 자식들이 또 부담하게 됩니다. 그게 자식들한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눈치를 주지 마세요. 젊은 부부가 여행 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맞벌이 부부가 힘들게 일하다가 휴가 내서 여행 가는 건데 왜 눈치를 주십니까? 우리는 안 모시고 가냐는 뉘앙스를 풍기지 마세요. 그게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힘들어하면 물러서세요.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을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시부모님이 계속 여행 가자고 하시는데 경비는 안 부담하시는 분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답답합니다. 거절하자니 불효자식 같고 승낙하자니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모시고 가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섭섭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좋게 넘어가려고 하면 문제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며느리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남편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남편이 부모님께 말씀드리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과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식들 형편을 고려해 주세요.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부담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시면 본인들 능력으로 가세요. 친구분들과 가시든지 본인들 돈으로 자식들을 초대하시든지 하세요. 경비를 자식들이 다 부담하게 만들지 마세요. 특히 형편이 어려운 걸 아시면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의 여행에 눈치를 주지 마세요. 그들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맞벌이로 힘들게 일하는데 유일한 낙이 부부 여행입니다. 그마저도 부모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자식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의 휴식을 존중해 주세요. 이 사연의 시부모님은 여러 가지를 잘못하셨습니다. 자식들 형편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경비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잘못했습니다. 부부 여행을 부모님께 꼬박꼬박 보고했습니다. 아내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예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며느리는 지칩니다. 시부모님을 만나는 게 두려워집니다. 남편에게도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 관계가 나빠집니다. 명절에 만나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전화 통화도 부담스러워집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시부모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자식들과 관계가 나빠지면 시부모님도 외로우십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자식들 형편을 고려해 주세요. 부담을 주지 마세요. 본인들 능력으로 여행을 가세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도 사랑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하면 배우자 편을 들어야 합니다. 부부 여행을 부모님께 일일이 보고하지 마세요. 그게 부모님이 눈치를 주시게 만듭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님께 명확하게 말씀드리세요. 지금은 형편이 어렵다고 나중에 모시고 가겠다고요. 부모님이 섭섭해 하시더라도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연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한쪽에게 계속 부담을 준다면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오히려 관계를 지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배려하세요. 배우자가 힘들어하면 편을 들어주세요. 그게 부부입니다. 부디 모든 가족이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